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본 시간일 겁니다. TV로 만나보는 맞춤 취업 컨설팅이죠. 취업신의 한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신 분이죠. 네네. 고귀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경 벗으셨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도 인상이 좀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일주일 만에 봐도 어제 본 것처럼 굉장히 네, 친근하십니다. 맞아요. 어쨌든 반갑고요. 자, 다음은 잡정보센터 출연진 중에서 가장 귀여움을 받고 있는 그 우리의 삐약이 학생이죠. 이성재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 삐약이 이성재입니다. 네. 오늘도 취업신에게 한 수를 배워서 취업에 한 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취업신의 한 수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수장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먼저 우리 저를 잘 잡아주고 계시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잘 잡아주셨고요. 힘드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제가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항상 출근을 합니다. 네. 그때 지하철에서 내리면 인왕산이 정면으로 딱 하고 서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수묵담채화의 실사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치 화폭을 꽉 찍고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100만 년 동안 서 있었다라는 그런 굉장히 어떤 느낌들을 주곤 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전생이 있었으면 아마 그때도 이 광경을 여전히 보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리고 삶에 대한 무언가가 뜨거운 무언가가 목 뒤를 타고 오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인왕산이 저에게 이런 삶에 대한 영감과 애착을 주듯이 저도 대한민국의 취준생들에게 감히 인왕산 같은 영감을 주는 그날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시각화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글로 출근하지만 한 번도 이런 생각 한 이런 적이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소장님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제가. 네. 어쨌든 이게 그 출근에 대한 감상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느낌 있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처럼 이렇게 멋진 자소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인왕산을 소재로 자소서 작성 그렇죠. 해봐 주시죠. 네, 가능하고요. 제 생각에는 뭐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왕산에 얽힌 이야기들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만 한 10가지 소재 정도가 그렇게 나올 것 나오네요. 같은데 예를- 그것만 가지고 네,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가령 인왕산에는 대한민국 근대 아파트의 상징이었던 옥인 시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철거되었는데 지금 아파트 구조와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화장실이 중간에 있었고요. 공용 화장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옥인 아파트와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 구조와 공법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 건축 공법이나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소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토목과와 건축과 관련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옥인 아파트가 있었던 곳이 과거 안평대군 시절에 물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다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이 수정동이거든요. 수성동입니다. 수성동.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수정동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조용합니다. 예. 이건 환경 보전과 엮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 예. 토지공사, 수자원공사에 관련된 공기업은 물론이고 환경보호단체라든지 그리고 NGO까지 가능한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출근길에 인왕산 얘기하시길래 너무 좀 그냥 즉흥적으로 드려본 건데 그냥 막 본물 터지시 나오네요. 예, 또 있습니까? 예. 또 있고요. 이런 부분이 보면서 이게 과연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번 시간에 삼성중공업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일 그렇죠. 마지막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괄호 안에 예를 들어서 현재 본인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들 중에 가상의 인물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경험적인 소재와 부분들인데 이 경험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간접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안평대군은 일종의 그 당시 유명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왕산의 아름다움을 일찍 깨치셨어요. 그래서 무계정사라고 있는데 안평대군이 이 꿈속에서 이 무릉도원을 목격을 하고 이 무릉도원에 가장 가까운
지은 절을 바로 무게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건축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뭐 이 지역의 정치인의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지만 정치인의 출사표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디자인 계열 관련해서 자연과 물화일치하는 그런 디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재도 가능한 부분이 아 정말 뭐 전문가시긴 하지만 이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침 흘릴 것 같아요. 숙연해지고 굉장히 네. 많은 걸 좀 배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자 지난주에 자소서 점검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취업 콘서트 해볼까요? 오늘부터는 이제 면접을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서 사정상 직접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 우리가 시간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분명히 공개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리고요. 네네. 뭐냐면 바로 오늘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이성재 학생의 1분 자기소개서 1분 컨설팅. 자기소개 정말 겁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특별히 결과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결과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소장님한테는 이것도 특별한 자기소개 방법이 법칙이나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쉽긴 하지만 이거 시간 관계상 다음에 공개를 해주실 거라고 좀 믿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성재 학생의 1분 자기소개 완성된 거죠? 네, 네, 성재 학생 직접 읽어주시죠. 네. 운명은 내 편이다. 기술 영업 지원자 이성재입니다. 영어, 스피킹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어진 군대 주특기는 외국인 VIP 운전병이었습니다. 제 차에 동승한 외국인들은 가끔 영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10년 전에 배웠던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더듬거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땀을 흘리며 마냥 웃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외국인 VIP들은 제 의도를 이해해 주었으며 그때 저는 마치 운명처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소통의 99%가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진심이었을 때 그 의도는 분명히 전달되었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마저 마치 운명처럼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진심으로 기술 영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 이곳 기술 영업 지원자 이성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죠. 이게 지금 고친 거예요? 그렇죠. 최종판입니다. 이게 전 거는 이제 원본을 못 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고친 거는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고 그런데 네. 본인이 지금 읽었습니다. 쑥스럽게. 어땠습니까? 이게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 야구에서 오승환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 선수 저랑 별명이 비슷하네요. 네, 예. 끝판대장, 뭐 끝판왕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립니다. 예. 그래서 이 자소서가 진짜로 끝판대장, 끝판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이제 흡수해서 연습을 해서 제 것으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도 이 자기소개와 자기소개서의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1분 자기소개와 자기소개서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1분 자기소개서에는 서자가 붙어 있고요. 자기소개는 서자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의 서자는 한자로 글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출 용도로 작성된 글입니다. 글. 예. 이때 보통은 무언가 써야 하는 글의 주제가 보통 주어집니다. 예. 가령 성장 과정이라든지 입사업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맞게 맞춰서 쓰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이다라고 이해를 여기서 하시면 자기소개서에서 서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제 뭔가 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그제클리. 예, 이그제클리. Exactly. 예. 1분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말입니다. 말. 예. 즉흥적으로 말하기가 힘드니까 네.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고 디립다 외웁니다. 이게 바로 1분 자기소개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외우는데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연기를 잘해야겠네요. 그럼요. 예. 예,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1분 꼭 예. 지켜야 하나요? 뭐 시간 넘치거나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5학번입니다. 우리 네. 때는 1분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키고 시계를 쟀어요. 굉장히 째깍째깍. 예, 그렇죠. TV에 토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1분 자기소개를 다르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1분은 예. 말 그대로 고유명사가 된 거다. 그래서 1분은 정확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그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기소개서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슬러시도 있고 막 뭐 슬러시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단순히 저희가 이제 예전에 뉴스 같은 거 할 때 연습할 때 포즈한다고 이렇게 끊어놓는데 이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제가 일종의 만드는 저만의 법칙 같은 건데 예. 보통 슬래시는 쉬는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많을수록 많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이 나오기 직전에는 좀 많이 쉬는 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밑줄은 강조를 위해서 천천히 읽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거는 좀 빨리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느낌을 주고 감정을 살려서 읽으라고 하는 것 일종의 뭐 시나리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뭐 다른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1분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그냥 이 통 자체로 시나리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던 대배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보면 이제 시나리오를 느낌 그대로 배우들은 셀프로 살려가면서 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연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맥상 강조와 느낌 자체도 최대한 어떤 시나리오에 만들어주기 위한 뭐 저만의 노력 뭐 그렇게 이해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그 내용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성재 학생이 아까 그 적혀진 대로 포즈에서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완급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한다면 훨씬 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팁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성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앞에 좀 글을 천천히 읽는다라든지 또 속도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성재 학생 같은 경우에 말 처음과 말 마지막을 먹어요. 제가 잘 안 들리는 끝에가 안 들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김승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 이제 면접 증문즉서를 할 텐데요. 성재 씨 준비되셨나요? 질문? 네,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해주시죠. 첫 번째는 이게 면접관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게 저도 그렇고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랜덤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관마다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랜덤인 건지 궁금합니다. 예, 기준이 있냐? 면접관들이 보는 기준이 있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렇죠. 면접관들마다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있겠죠.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이 공간 안에 남자가 여러분 TV에 보이시는 분들은 3명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3분도 숨어서 계시겠지만 이 3분의 어떤 이상형을 저는 압니다. 네. 바로 예쁜 여자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쁜,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비슷한 이유로 면접관들이 보는 기준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면접관의 공통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회사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데 이 이익 창출의 기준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출신의 면접관이면 열정이나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볼 테고 주의 깊게 볼 테고 또 개발자 출신이면 창의력을 주의 깊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열정, 도전 정신, 뭐 창의력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역량인데 예. 그래서 자신만의 역량을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익 창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종류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도 성재 학생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면접에 들어가 봤는데 면접 도중에는 한 명한테 이게 집중될 때가 있더라고요, 질문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는 사람이 유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뭐 저희도 나중에 예전에 면접할 때 누구나 느끼는 거겠지만 같이 들어가면 저 친구한테만 집중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맞아요. 나는 뭐 물어봤어? 아니야 나 이름밖에 소외된 안 것 물어봤 같은 느낌. 이런 말도 하면서 그래서 소외되는 게 정말로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평가의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분명히 전문용어로 케바케라고 말씀드릴 수 케바케입니까? 있습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케이스, 예.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이익 창출에 대해서 역량을 제대로 시각화를 하면 봐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분이 유리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개팅을 다 같이 나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남자가 갑자기 소개팅 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최근에 봤던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 얘기를 갑자기 꺼냈습니다. 그럼 그 여자분들은 그 분을 보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태우 보셨어요? 예, 혹은 송중기 정말 멋있죠. 근데 군대에서는 진짜 말입니까? 라고 말하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과연 이 소개팅 남이 현재 유리한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개팅 남이 불리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유리한 사람은 바로 송중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소개팅남 입장에서는 바로 다 같이 죽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소개팅은 기승전, 태호, 송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는 지금 대화의 주도권은 그 멍청한 소개팅남이 가져가고 있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은 언젠가는 정확하게 내한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그래서 나는 절대 내한테 주도권이 왔을 때 태양의 후에 송중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얘기를 해서 내한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래서 너무 쓸데없이 관심 받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다 보면 소개팅에서도 관심 많이 받다가 나갈 때는 혼자 나가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지 학생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면접에 들어가면 이게 질문이나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당황할 때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대처법이 소장님의 대처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면접에 안 들어가니까 제 대처법은 뭐 사실 질문이 무슨 말인가 얘기는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당황하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당황해야 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로 해서 이제 구조화 면접도 여기에 당황하는 면접. 예전에는 어떤 인성적으로 좀 불리한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성적 가지고 우리 회사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황하다 보니까 그때는 대답 못하고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인권위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취업의 과정 자체가 홍보의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을 할 때 하는 질문을 줬을 때는 당황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충분히 면접 답변의 고려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당황했다고 거기서 나락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당황해서 자기 마음의 원래 심리 상태를 다시 빨리 추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본인 색깔이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색깔이 뭐예요? 갑자기 색깔을 물어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이때 당황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들 비슷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친구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재치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무색입니다. 이런 얘기들. 그럼 나는 이 회사의 색깔을 맞추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빈도하지다 뭐 이런 거. 예. 어쨌든 뭐 개인이 아닌 조직의 입장 이런 걸 생각한다. 이 대답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만나보야겠는데요. 성재 학생 또 질문해 주시죠. 네, 그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혹시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지 뭐 아니면은 그 질문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해결책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들 사실 모든 질문들이 의미가 없는 질문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면접장에 딱 가면 모든 질문들은 역량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질문은 이런 거죠. 편하게 대답하세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편하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모든 긴장을 풀어버리면요. 다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쩍불남이 되기도 하고요.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역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열정에 대한 질문을 내가 만들면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편하게 하세요라고 해서 편하게 하시면 탈락의 길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성재 학생 질문을 봤는데 제가 이 질문이 전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취준생 입장에서 정말 이런 게 궁금하구나 싶었는데 마지막 질문 직접 해주시죠. 이게 면접에서 꼭 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또 개인기 많으신 분들은 막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막, 예.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경험을 가능해요.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납 범주 안에서 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취업의 신을 검색해 주시면 제가 다이렉트로 다 해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개인 취향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가령 저는 일단은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은 치마 입는 여성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튀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튀면 안 되고 이 조직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난주에 자기소개서 할 때 네. 헤드라이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럼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할 때도 이 헤드라이팅식의 임팩트 주는 첫 마디가 있을까요? 그게 어색할까요? 아니면 좀 먹힐까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는 헤드라이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질문을 듣는 순간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헤드라이팅을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원샷 증문즉설을 해봤는데요. 네, 네. 성재 학생 궁금한 거 다 해소됐나요? 네, 완벽하게 해소가 됐고 표정이 항상 똑같아서 해소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예. 소장님께서 워낙 네. 이제 비유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거듭되는 취업 신앙수 오늘 네 번째 만나본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끝으로 다음 주 어떤 내용 기다리고 있는지 맛배기만 보여주시죠. 예, 즉흥적으로 모의 면접을 여기서 해볼 거고요. 면접 다음 질문, 주에요? 면접 예. 질문은 공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네. 뭐 마지막까지 잘 두 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특별히 성재 학생 준비를 잘 하셔야겠네요. 네, 준비해 얼굴 보도록 빨개질 준비도 하셔야 되고. 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